네, 지금부터는 매일 장 보는 남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장 이슈 속에서 종목을 골라보는 시간이고요. 매일경제TV 이창훈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훈입니다. 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시장의 이슈들이 워낙 또 많은 주간이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은 코스닥 시장 내내, 장중 내내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잡아줬지만 코스닥 시장은 좋지 않았어요. 장중 내내 거의 시가가 최고가였고요. 지금 거의 1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 매일 장본 남녀에서 정치 테마주 전체적으로 좀 다뤄드렸는데요. 어제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올라간 섹터가 바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이제 수익의 관점에서 정치 테마주 보자라는 말씀으로 어제 다뤄드렸던 거고요. 그 중에서도 써니전자나 그런 종목들은 오늘 어제 22%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한창제지도 마찬가지고 고려산업, 화천기계는 급락했습니다.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 소멸로 급락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정치 테마주는 어떤 종목은 어제 20% 넘게 오르고 또 어떤 종목은 10% 가까이 급락하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서도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어요. 단기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정치 테마주를 대할 때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구간만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시장과 좀 관계없이 개별 이슈로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소개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슈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룰 이슈는 바로 5G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시너지입니다. 네. 자, 우리 5G 워낙 많이 들어서 5 제네레이션, 그죠? 5세대 통신이고요. 네. 비메모리 반도체는 뭘까요?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네.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어릴 때 나에게 굉장히 좋았던 추억, 첫사랑의 추억 이런 것들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고 밑에 속보 나오네요, 갑자기. 아까 대화하자는 새벽에 이제 미국과 북한의 대화 이슈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발사체 이해 발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간단히 멘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은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은 어릴 때 첫사랑의 추억 이런 건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고요. 비메모리 뭐냐면 정보 처리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길을 가는데 네. 그럴 리 없겠지만은 지리산을 가는데 갑자기 반달곰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반달곰과 내가 싸워야 될지 아니면 뒤를 돌아서 도망가야 될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의 판단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따지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정보 처리 능력, 네.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사물 인터넷과 자율주행 그리고 많은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도 말 그대로 생각하는 컴퓨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현상과 사물을 봤을 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 어떤 알고리즘의 발달은 전부 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고요. 그동안 이제 컴퓨터는 단순히 수동적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진을 꺼내보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꺼내볼 때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그거를 꺼내볼 때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제는 컴퓨터가 스스로 알아서 지니에게 노래를 틀어줘.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커질 네.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1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도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도 최근에 많이 나왔잖아요. 엄청 비메모리 투자 반도체 많이 할 관련해서. 걸로 예상하고 네. 있고요. 다음 달에 또 투자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인공지능 관련,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비메모리 반도체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쪽 관련해서
관련해서 무려 1조 7천억 건의 투자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 처리할 수 있는 이 순간적인 그 연산과 이 정보 처리에 대한 데이터 전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현재 4G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5G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없으면은 그 성장이 느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시너지라는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한 거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한번 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내용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글로벌 시장의 5G 성장과 정보 처리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장. 이거는 이제 두 개 시너지로 가야 된다. 네. 현재 그 자율주행. 우리가 이제 지금은 반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이제 자율주행 자가용은, 일단 가긴 해요. 차선으로 가긴 하는데, 운전자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생길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핸들을 잠깐은 놓을 수 있지만, 언제라도 핸들을 잡을 수 있는 대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반자율주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완전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출발점에서 내가 집으로 내비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을 취해도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 집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아직까지,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규제나,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이쪽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그 말 그대로 자동차 범퍼나 이런 데에 카메라가 전부 달려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이 되고 그리고 주변의 상황들을 그 자동차가 인식을 계속하고 네. 만약에 그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거나 자전거가 갑자기 그 앞으로 치고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예요? 과연 내 차가 갑자기 뛰어든 자전거를 피해서 옆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스탑을 할지 옆으로 돌아가면은 중앙 차선을 넘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처리 능력이 전부 다 비메모리 반도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차로 저는 그 앞으로 이 성장에 따라서 자율주행은 시장 더 크게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격변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정보 처리할 능력이 정보 처리할 게 많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자율주행차를 하루 운행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컴퓨터 전산 처리 능력 그거의 거의 한 달치의 데이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능력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다 된다면 자율주행은 한 발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한번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소개를 해주실지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네, 5G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은 S모였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네. 성장을 보이는 종목이 바로 S모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번에 그 프랑스의 자율주행 기업을 또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그 중국의 중신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자동차와 IT 분야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 말 그대로 그 중국의 거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어제였습니다. 어제 에스모가 그 중신그룹과 MOU를 체결을 하면서 1,000억 원 가량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으로 에스모는 더 크게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넥센테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허와 원래는 이제 자동차용 뭐 부품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만드는 회사였는데 완전 자율주행으로 어떤 그 회사 자체가 탈바꿈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가장 당연히 탑이겠지만은 삼성전자와 이런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눈에 띄는 그리고 가장
공격적인 투자와 그다음에 미래 전망을 밝히고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좀 유일하게 에스모, 투자도 많이 하고 그리고 투자도 받고 실제로 자율주행 특허도 많이 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에스모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자율주행을 이제 키워드로 잡아주셨는데 결국에는 자율주행의 5G 플랫폼이 입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맞습니다. 우리가 그 단순히 스마트폰을 쓸 때 4G를 쓰면서 우리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 전에 뭐 굳이 5G가 아니더라도 4G를 쓸 때 뭐 유튜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뭐 다운로드 받거나 영화 보거나 전혀 이 실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5G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사물과 사물 간의 더 밀접한 데이터 전송량, 훨씬 더 많은 데이터 전송을 실시간으로 유기적으로 하려면 4G로는 부족하다. 5G가 반드시 돼야 된다. 5G의 성장으로 이 5G의 성장으로 당연히 자율주행도 훨씬 더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대부분 지금 자율주행은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규제가 아직 뭐 자율주행 그냥 그대로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하면은 만약에 차에서 잔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4G 같은 경우에도 뭐 수도권에는 밀접하게 깔려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5G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그리고 실생활에서 완전 적용되는 거는 2021년이나 돼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성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그동안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D램에서는 세계 1위, 세계에서 정말 SK하이닉스와 함께 거의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의 독점,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50% 이상 되면 거의 독점이라고 보는데 60% 이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분을 그만큼 거의 독점입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정말 미미합니다. 오히려 중국보다도 뒤처졌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뭐 5G,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 정부와 그리고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기업과 정부에서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바로 5G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단순히 기업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현재 이런 쪽으로 또 투자를 많이 또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들은. 그래서 지금 이런 두 개의 공통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자율주행이고 여기에서 최선호주는 에스모. 뭐 삼성전자도 물론 있어요. 삼성전자, 에스모. 그리고 뭐 다른 자율주행 스몰캡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테마로 섞여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차트 투자 포인트 한번 다시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저점 바닥권 파동 후에 횡보 구간을 거치는 시점이고요. 121선 지지 후에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직접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에스모입니다. 자, 에스모입니다. 뭐,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눌림목을 좀 주고 있고요. 이제 항상 매일장보담녀에서는 주가가 좀 많이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자체는 애초에 좀 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모라는 종목도 그래도 저점 부근에서 다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기 오늘 만약에 뭐 급등 나오면 단기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매집으로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또 1,000억 달러 투자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자막에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잠깐만 속보로 어쨌든 나왔으니까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난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난티.
자, 아난티 보면은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는 굉장히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경협주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돼서요. 현재 그 뭐 아난티나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남북 경협주는 거의 뭐 시장에서는 좀 약간 이제 또 소외가 돼 버렸죠. 지금 그 속보로 물론 나왔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뭐 2회, 3회 발사한 거를 7월, 8월에 정말 집중적으로 많이 발사를 했는데 사실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저는 그래요. 아난티도 이렇게 생겼고 오늘 그 아침에 속보로 만약에 남북경협주가 급락을 했거나 그러면 오히려 뭐 저점에서 매수도 트레이딩으로 잡아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거는 단기 이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슈는 뭡니까? 바로 지금 미국과 북한이 지금 그 어떤 회담 그죠? 핵무장론 미국에서 나오자마자 지금 북한이 미국계 어떤 그 회담에 지금 응했다. 뭐 이런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같이 섞어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그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금 중기적으로는 다시 턴어라운드에서 일부는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신석재도 잠깐 볼게요. 일신석재. 자, 그 일신석재도 보면은 지금 자리가 이런 상황이죠. 자, 일신석재도 다 비슷비슷해요. 주가가 조금씩 다 내려오고 있는데요. 저점에서 오늘 이제 미사일 때문에 조금 떨어지면은 저점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최근에 남북경협주 중에서는 철도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푸른 기술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푸른 기술 한번 보면은 푸른 기술도 대표적인 철도 관련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런 부분이죠. 그래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G7 정상회담에서 이게 북한의 철도를 깔게 되면 북한이 뭐 이 아시아의 이제 물류 중심이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남북경협주 중에서 철도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이제 급등이 나와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떨어진다면 저점에서 이제 회담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담에서 좀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남북경협주들은 이렇게 너무 사실 워낙 소외돼서 저도 매매를 하지 않아요. 사실 남북경협주. 하지만 지금 밑에 속보가 나왔었기 때문에 잠깐 다뤄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에스모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에스모를 다시 보시면은 지금 저점에서 그죠? 자, 8월 달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은 다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이제 재료들도 좋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오늘 특징주 개념으로 한번 에스모 다뤄봤습니다. 네, 기술적인 흐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한번 볼까요? 자, 에스모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 네. 자, 먼저 그 중국의 중신그룹과 MOU 체결로 중국 자율주행 진출입니다. 네. 중국 하면은 뭐 우리가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아직도 중국을 뭐 약간 후진국이나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 투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율주행 기술적으로 쪽으로. 조금 뭐 네. 뒤처진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다못해 전 세계 드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DJI 같은 경우에도 중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그 다음에 전기차도 지금 중국이 우리가 이제 테슬라만 알고 있지만은 BYD 이런 그 회사들이 지금 뭐 판매량으로는 전 세계의 탑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자율주행 시장도 중국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에스모가 중국 중심그룹에 투자를 받은 거는 이건 이제 프랑스 기업 나부야에 이제 에스모는 나부야에 투자를 했고 중심그룹은 에스모에 투자를 했는데 네. 뭐 이런 시너지가 이제 일으켜져서 이제 중국 본토에 진출을 해서 같이 진출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초연결 시대에 자율주행의 폭풍 성장이 저는 뭐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많은 부분이 변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그냥 단순히 그 운전자가 뭐 집에 갈 때에
이제 운전대를 안 잡는 게 자율주행 아니냐? 물론 네. 그럴 수 있지만 많은 물류와 그다음에 그 택시 운송 서비스 이제 그 차라는 거 자체가 소유의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부분이 변하겠지만 특히 그 눈에 띄는 변화 바로 자율주행 거기에 에스모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특징주 개념으로 한번 에스모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에스모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특징주 개념에서 오늘 살펴봤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장 보는 남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